자, 이번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 예전에 배웠던 그 코딩 중에 하나인 스위치 블록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블록 코딩에서 했었던 스위치 블록.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이제 가지식으로 형태로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한번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우리는 if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if가 만약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조건이면은 이걸 수행시켜라 라고 하고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if문은 우리가 전에 스위치문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뭔가 어떤 기능을 반복하고 다시 실행시키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연속적인 동작을 보기 위해서 루프랑 함께 사용했었죠. 이제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네 번째 있던 이 스위치 블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걸 바로 실행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연속으로 동작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루프 블록과 함께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조금 같이 이해가 돼 있으시면 조금 더 코딩하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스위치 구문만 짜게 되면은 복습했던 거 잠깐 내려놓고 항상 중괄호에서 중괄호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여기서 if sensor value에서 터치 센서 잡아주고, 터치 센서 여기 이름 잡아준 대로 가는 겁니다. 터치 센서 밸류가 1이면은 그 해당하는 조건에 대한 그런 원하시는 그런 동작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레프트 모터에서 50만큼 앞으로 가고 라이트 모터 이러면 전진을 하겠죠. 그리고 딜레이 1000 하면은 1초가 되니까 이렇게 냅둘게요. 그리고 만약에 터치 센서가 눌리지 않았으면은 뒤로 가는 조건 레프트 모터 -50 모터 라이트 모터 딜레이 1000만큼 줘서 1초 동안 뒤로 가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을 보면은 딱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if에다가 우리가 예전에 넣었던 조건들 혹시 기억나세요? 터치 센서면 눌렸냐 안 눌렸냐, 그게 1인지 0인지 그 조건을 봤었고, 그리고 컬러 센서면은 색깔의 경우에 따라서 각각 잡아줄 경우도 있었고, 반사광이냐 주변광이냐에 따라서 그냥 어떤 값보다 크다 작냐 크냐 작냐 이거를 본 적도 있었고, 초음파 센서여도 어떤 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냐 아니면 가깝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센서 밸류라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센서 밸류 안에서 이 터치 센서를 잡아서 그 값이 1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눌렸을 때를 말하는 거죠. 눌렸을 때 1초 동안 앞으로 가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눌리지 않았을 때 조건이 아마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실행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예측했을 때 실행된 걸 보면은 뒤로 가는 게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항상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상한 대로 지금 시작하자마자 터치 센서가 눌려있을 조건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벽에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런 조건이 힘들 거기 때문에 바로 if 문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서 이런 뒤로 가는 시퀀스를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센서가 이 스위치 문이 한 번만 동작되고 이제 말았던 이제 이유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그런 while 문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행되지 않고 if 문은 이렇게 단발성으로 스위치 문은 실행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계속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앞에다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while 1 구문을 넣어서 그 while 구문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감싸줄 수 있게끔 해주고, 항상 조금 처음 프로그래밍 하실 때 고민하셔야 될 게 이게 중괄호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어떤 문장이 시작이고 어떤 문장이 끝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if start, 여기가 if end에 해당하는 중괄호가 여기랑 여기가 있는 거고, 여기는 while start while end, 이렇게 시작점하고 끝점을 항상 고민해 주시면 조금 더 실수를 적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중괄호를 또 잘못 쳐주면은 어떤 프로그램의 범위가 안 맞고, 그러면 또 컴파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의도한 동작과 다르게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니까요. 데스크 스타트, 그리고 여기가 데스크 엔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한번 while 1을 줬을 때 어떻게 실행될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컴파일 되고 이렇게 다운로드 로봇 해서 실행을 시키면 아마 지금도 터치 센서가 닿을 조건이 없기 때문에 뒤로만 가겠죠. 실행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뒤로 가는 로봇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들하고 스위치 구문, if 문을 함께 사용해서 while 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에 했던 블록 코딩에서 루프랑 스위치 함께 사용하셨던 거 계속 이제 기억나시냐고 여쭤보는 게 이제 이런 개념하고 똑같으니까 뭔가 while 단독으로 쓸 때보다 조금 더 이해가 나으시지 않을까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문하고 지금 만들어 놓은 구문하고 이제 뒤에 있는 구문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뭔가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은 라지 모터가 시간으로 동작하는데 1초 동안 가고, 그리고 눌리지 않으면 뒤로 가고, 눌리면은 앞으로 50초만큼 파워 50의 파워로 1초 동안 앞으로 가고, 터치 센서의 조건을 잡아줬는데 그게 1이니까 눌림 상태고, 지금 이 코딩이랑 뒤에 있는 while if 코딩이랑 똑같은 건데 한번 그 개념이 1대1로 잘 매칭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ile에 1을 넣어서 루프를 쭉 돌려주고 그 안에 if 구문을 넣어서 터치 센서가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잡아줄 수 있게끔 하면은 코딩을 이제 완수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사실 그 if 문이 우리 여기서 스위치 문 봤을 때랑 마찬가지로
참인 조건과 이게 아닌 조건, 우리가 설정해준 이 조건이 맞고 아닌 조건, 이 두 가지 쌍을 함께 넣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if문만 넣어도 동작을 시킬 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if에다가 else 구문이라고 하는 걸 함께 넣어서 이 if 구문에 넣어준 조건이 아닐 때 동작시키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쌍을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봤던 게, 우리가 센서에서 뭔가 센서 값을 실제로 넣을 때는 켜짐 꺼짐 모드로 이제 사용해야지 센서 값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조건에 따라서 뭔가 바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에 대한 거면은 딜레이나 시간 제어 같은 걸 시간 제어, 각도 제어 같은 걸 넣지 말고 그냥 켜짐이나 꺼짐만 넣어서 바로바로 센서 값에 반응할 수 있게끔 제어가 된다는 점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일하고, 동작은 아까 제가 바꾼 이 모터 방향만 빼고 else를 넣으나 안 넣으나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한 세트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조건이 1초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잘 안 눌리는 케이스가 지금 발생하거나 프로그램에서 뭔가 인식이 좀 늦어서, 아니면은 이 딜레이 때문에 앞으로 가는 조건이 이제 1초만큼 앞으로 간 다음에 다시 인식을 하는 거여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앞으로 가는 조건의 딜레이를 빼볼까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켜짐 조건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니까 한번 차이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해보면, 자, 이제는 이제 의도한 대로 잘 되죠. 자, 이렇게 앞으로 가서 터치 센서가 닿게 되면 1초 동안 뒤로 가고 하는 동작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문을 쓰게 됐을 때 else 구문과 함께 짝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봤었던 블록 코딩에서도 if문 안에 그 조건이 아닌 조건을 받아줄 수 있는 구문이 있었던 것처럼 if랑 else는 함께 같은 조건이라는 거를 이제 뭔가 이해를 해주시고 짜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다른 센서들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센서들이 초음파랑 그리고 컬러 센서가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반복문하고 루프문하고 스위치문을 로봇 C언어로 어떻게 짜는지 배워봤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반사광 센서, 그러니까 컬러 센서에 있는 반사광 모드를 이용해서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라이트 센서가 포트 3에 달려있죠, 그죠? 그래서 모터 앤 센서 셋업에서 포트 3에서 컬러 센서라고 잡아주고, 컬러 잡고, 리플렉티드가 이제 반사광이고, 앰비언트가 이제 절대값, 그러니까 뭐 입력되는 비세양의 절대값을 받아들이는 거고,
컬러는 말 그대로 컬러 값.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리플렉티드 눌러서 반사각 모드로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짜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터치 센서가 아니라 지도를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가 배웠었던 라인 트레이킹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싱. 검은 선 따라가는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죠? 검은 선 따라갔을 때 뭔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절대 값보다 가운데 값에 있을 때 이 로봇이 선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인을 트레이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번 몇 주 전의 기억을 되새겨 가면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while문을 써서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구문을 이렇게 생성해주고, 그 안에다가 if sensor value라고 하는 센서 값을 받아오는 거에다가 컬러 센서 값을 받아오는데, 그 값이 우리가 대충 알고 있던 값이 보통 이제 45에서 50 사이였죠. 50 값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if문을 넣었으니까 또 여기도 if문의 조건을 넣어줄 중괄호를 넣어주고, 그리고 else 넣어서 if가 아닐 때 동작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중괄호 개수를 또 한번 맞춰줄게요. 우리가 지금 처음 C 언어를 보는 거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항상 디버깅을 할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while이 스타트 되는 부분, if가 스타트 되는 부분, if가 end 되는 부분, 끝나는 부분, 그리고 else가 스타트 되는 부분, else가 끝나는 부분. 여기가 while이 끝나는 부분이겠죠. 전체 태스크가 end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 잡아주고, 우리가 그때 했을 때가 어떤 값보다 크면은 왼쪽 바퀴만, 어떤 값보다 작으면은 오른쪽 바퀴만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모터 함수 써서 left 모터 값에다가 한 35만큼의 파워를 주고, 모터 함수 또 써서 right 모터 0. 이번에는 한쪽으로만 우리 움직이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else 부분 안에다가 반대의 조건, right가 아니라 left 모터 0값 넣어주고, 모터 함수에서 right 모터 30만큼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그 코드값, 그 코드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비교해서 반사광에서 여기서 이 값을 지금 50이라고 잡아준 거고, 탱크 모드 해서 뭐 지금 한 개의 값을 35, 0, 하나의 값을 0, 30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기본적인 라이 트레이싱을 지금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뭔가 이제 이론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니까 건너뛰기로 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실행시키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조금 돌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올 것 같으니까 이 조건을 한번 반대로 줘서 오른쪽으로 돌도록 해봅시다. 기본 상태에서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도한 대로 했으면은, 의도한 대로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이 선이 있으면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죠? 가고 있죠, 지금. 천천히지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설정한 센서 밸류, if문 안에 있는 센서 밸류를 써서 함수 값을 써서 컬러 센서의 그런 변화하는 값들을 받아올 거고, 그 값이 50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돌게끔 가는 거고, 50보다 크면은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50보다 작은 조건이 아니면 같거나 큰 거죠. 같거나 크게 되면은 이제 왼쪽으로 돌 거고, 이런 식의 코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블록 코딩은 사실 좀 직관적이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 텍스트로 짜는 코딩이 익숙해지면은 상당히 빠르고 잘 짤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말씀이죠. 이게 어떤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뭐 프로그램 중괄호 쳐주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이 함수를 불러올 때도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계속 모터만 쓰는 것도 지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함수를 기억하는 것도 조금 뭔가 매일매일 써야지 조금 기억이 나고 그럴 텐데, 그러긴 또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함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적응이 되어야지 조금 수월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얘랑 지금 if문이랑 이 스위치 블록이랑, 그리고 제가 여기다 while에다가 1 넣은 게 지금 이 루프 블록에다가 무한대로라고 넣어놓은 거랑 똑같다는 거, 이런 식으로 1대1로 한번 여태까지 짰던 거에 대해서 어떤 블록이 어떤 문장이겠구나, 로봇시로 만들면 어떻게 짤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조금 실행에 옮겨 가셨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이제, 네.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이 프로그램 안에 어떤 함수가 있는지 그냥 암기하는 거 외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면은 이제 굳이 이렇게 막 어려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뭐 블록 코딩에서도 마찬가지로 루프문하고 스위치문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중점으로, 이해를 중심으로 조금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초음파 센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조건문 배운 겸에. 자,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를 해볼 건데, 마찬가지로 이 로봇에 지금 어디 포트에 달려있는지, 센서가 어디 포트에 달려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 보면은 지금 소나 센서가 초음파 센서거든요. 그게 지금 포트 4번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exit 디버그 눌러서 모터 앤 센서 셋업에서 소나 센서 잡아주고, 울트라소닉이 또 초음파에 해당하는 거고요. 디스턴트 센티미터, 거리 잡아주고 해서 센서가 잘 연결되게끔 파라미터 설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처음 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쳐보는 걸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데스크 엔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제 어떤 동작을 반복하게끔 하고 싶으면 while 1 넣어주고, 이렇게 부구문을 만들어줘서 while start, while end. 그 안에다가 조건문인 if문 넣어주고, if start, if end,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else start, else end,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에 해당하는 우리 sensor value라고 하는 함수 써서 센서 밸류를 불러올 때 소나 센서 불러올 거고, 그 소나 센서의 값이 우리가 10cm보다 작을 때 라고 이제 보통 많이 썼어서 조건 값을 10cm로 잡아놓고, 10cm보다 작게 되면은 모터가 우리 그 라지 모터 2개, 레프트부터 마이너스 50, 모타 항상 유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10cm보다 작게 되면은 어떤 물체에 대한 거리값이 충분히 가까우면은 후진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if end까지 여기 잡아주고, 모터 지금은 또 반대로 센서 값이 10cm보다 멀면은 초음파 센서 값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였죠. 거리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10cm보다 가까우면은 물체에 가까워지게끔 계속해서 전진하게끔 코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지금 에러가 떴는데 소나 센서가 지금 여기 오타가 있네요. X하고 N이 바뀌었네요. 제가 지금 센서 잡아주고, 컴파일 다시 하고, 여기가 지금 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로 때문에 뭔가 에러가 뜬 것 같아요. 아니, 워닝이 뜬 것 같아요. 다시 컴파일 해보면 문제가 없죠. 센서 밸류 다음에 센서 값 넣기 전에 가로 잡아주고, 조건 잡고 가로 닫아주고, 이렇게 워닝이나 에러가 웬만하면 안 뜨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 돼요. 실행됐을 때 우리가 벽 만나는 코드 맵이 하나 있었을 텐데, forward until touch까지를 불러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우리 예상대로라면은 10cm 전까지 10cm 이내면은 뒤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앞으로 가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일단 벽까지 갈 거예요. 아니니까 뒤로 앞뒤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조금 더 뭐 깔끔하게 주려면은 일단 슬립을 써볼까요?
2초 동안 뒤로 가게 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충분히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초음파 센서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구문의 기본적인 스트럭처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냥 같게 사용하는 건데, 이 코드를 안쪽을 어떻게 짤지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뭔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썼었던 이 기본적인 구조, 지금 이거는 라인 트레이싱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센서 값을 넣고 그 센서 값에 의해서 안쪽에 모터를 어떻게 굴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상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뭔가 구조가 잡힐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구조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프로그램의 구조를 잡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그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짜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유의를 해주시고, 이제 기본 구문은 항상 언제나 간단한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센서를 가지고 while이랑 if문을 이용해서 반복문과 루프문을 이용해서 사용해 본 거예요.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Q&A나 밴드를 통해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